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기술적 분석하기 딱 좋은 날이네. 주식의 신세계입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시장을 전망합니다. 기술적 분석이 좋은 형님 이트렌드 강흥보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기분 좋은 형님 이트렌드 강흥보 센터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꿈해피님 미리 와서 기다렸어요. 3599번님 강흥보 센터장님 마동석 마블리 느낌이 있으시네요. 수요일에 흥블리 오늘도 러블리한 전망 부탁드린다고. 저도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네. 어떤 우리 마동석님과 어떤 네네. 그런 말 들으시나요? 네. 그 되게 유명한 그 여배우가 있었는데 제가 네. 자연스럽게 차를 한 잔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그거 공개하기 어려운가요? 네네, 그 그렇죠. 여배우를요? 왜요? 그렇죠. 네. 네네. 그 여배우 공개해야 이게 좀 그래요? 이 에피소드가 신뢰도가 완성되는데. 원빈이 주연을 했었던 거기에서 아역으로 나왔었던 세론 씨, 김세론. 아이고.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우연하게 하는데 네. 그분께서 저한테 동석이 오빠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다라고 얘기를 저도 받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얼굴은 누가 크냐 했는데 노코멘트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랬던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우리 3599번님이 흥블리 해주셨는데 이거 좋은데요? 흥블리. 네네, 저희 그 닉네임으로. SNS 채널에서 가끔 그렇게 해주시는데 좀 오글거려서 네, 아무튼 뭐 우리 제작진은 흥요미 어떠냐고. 흥요미. 네, 흥요미.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시장이 아직은 우리에게 방향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위든 아래든 네네네. 결론이 안 난 상황인데 네. 자, 뉴욕부터 가보도록 하죠. 네. 미국 증시는 뭐 저번에 단기, 중기, 장기 고점 신호는 나온 것 같다. 하지만 여기서 급격히 하락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고점에서 횡보하는 구간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방송한 이후에 그 다음날 목요일 날이 11월 11일 날 저점을 좀 찍고 사실 다시 반등했다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구간으로 다우지수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우부터 좀 볼까요? 네. 다우지수는 기술적으로 항상 저희 이 방송에 나올 때마다 그러면 저점을 테스트를 어디를 하냐 또 그 테스트를 만약에 지지해주면 어디까지 올라가냐 이런 경우의 수를 저희들이 자주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저번 방송도 그렇고 꾸준하게 제가 강조했었던 구간이 2021년 8월 16일 그때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가가 35,630포인트인데 이 35,630포인트를 테스트를 분명히 할 것이고 이 테스트에서 실패할 경우에는 이제는 제가 옆으로 횡보보다는 미국 증시는 단기, 중기 하락 추세로 좀 전환이 돼서 좀 위험한 자리죠. 일봉상 122평 자리 34,000포인트까지 또 다시 확인을 하지 않을까. 이 자리가 바로 추석 전후의 저점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단계로 여러분들이 다우지수는 흐름을 보면 좋다. 그러면 하방은 그런데 상방은 어떻게 되냐. 상방은 위로 추세 라인을 쭉 그어보면 37,000포인트 그러니까 36,900에서 37,000포인트 정도가 이게 위로 열려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확률적으로 위쪽으로 먹을 자리가 많을 때 미국 증시를 투자를 할 때 먹을 게 많을 때는 투자를 하는 건데 위에는 좀 막혀 있고 밑에도 열려 있다고 하면은 현금 확보를 어느 정도 하는 게 현명한 투자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오늘 새벽에도 좀 이제 강보합이 되면서 다우가 36,100대까지 올라섰고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하락할 때 크게 두 가지 관문을 봤었습니다. 첫 번째가 35,000대 있었던 첫 번째 관문이 있고 두 번째가 이제 33,000, 4,000 특히 전저가 33,000 있지 않습니까? 그럼 좀 넓게 잡아서 33,000 이 두 군데까지 다 이탈되면 이제는 이제 좀 많이 열리는 거고. 그렇죠. 확률상 어떻습니까? 확률상 상당히 높긴 한데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내년 뭐 3월, 4월 전후로 좀 빠르면 2월 정도.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1, 4분기 정도 미국의 금리 인상이 한 6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전후에 먼저 국내 증시, 미국 증시는 그때 근접해가지고 확 부러지는 흐름이 어떤 트리거가 터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 좀 위아래
출렁이게 보는 거네요. 이게 그쵸. 첫 번째 메인 아이디어고요. 네. 그래도 항상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네. 35,000 라인 쉽게 표현해서 네, 네. 여기가 깨지고 정말 안 깨질 것 같은 게 지금 33,000 네. 아주 그냥 통 크게 잡았을 때 네. 33,000, 뭐 33,500 요 라인이긴 한데 네. 근데 이제 35,000이 깨지면은 또 항상 가는 게 만나러 네, 가는 네. 게 주식시장의 생리 아니겠습니까? 네, 소장님께서 말씀 주신 33,000 구간이 2021년 6월 달과 네. 한 4월, 5월에 저점 자리를 정확하게 좀 어떻게든 지지를 해주려고 했었던 구간입니다. 그렇죠. 네. 그 구간이 만약에 그것까지도 나중에 깨지게 되면 네. 큰 박스 하단이 열리기 때문에 네. 경제학과 학자 교수님들이 말씀하시는 미국의 큰 다시 보지 못하는 하락 네. 뭐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도 있죠. 근데 지금 당장 그거를 뭐 염려할 그렇습니다.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관문이 많으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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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걸 보고 막 지금부터 막 숏 네.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항상 네. 말하지만 기술적 분석은 네. 차트의 영역이고 네. 그러고 보면 이 33,000원 많이 지지했네요. 네. 2021년 여기가 언제입니까? 네. 6월에도 한번 지켜줬고요. 네. 그 다음에 또 9월에도 지켜줬고요. 그렇죠. 그 뒤로 뭐 10월에도 이 33,000원 진짜 다 세네 번 지키니까 네. 위로 또 가는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자리를 우리 기술적으로 표현하면은 그 자리를 계속 노크를 하다가 터지게 되면은 박스 하단이 열리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좀 심각한 구간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3만 포인트까지 그러니까 현재 미국 증시 다우지수는 20% 정도 하락. 근데 우리가 투자를 오래 하다 보면 20% 하락하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 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이제 주린이 분들은 네.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하고 여러분 시장이 네. 20% 빠지면은요 종목은 40% 일단은 네, 네. 일단은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신용 네. 잘못 쓰시면 거의 네. 이제 힘들어지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나 다시 네. 말씀드립니다. 갈 길은 항상 관문으로 저희가 말씀드립니다. 네, 네. 35,000부터 가야 되는 것이고 네. 위쪽으로는 근데 어쨌든 좀 명확하시네요. 37,000 이상. 37,000을 가게 되면 네. 아마 지금 저희는 주식 투자 비중을 30%로 해서 좀 수익 매매를 좀 하고 있는데 네. 다 걷어야죠. 이제 주식 시장은 네. 좀 중장기로도 큰 폭의 하락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9689번님이 며칠 전 매수했던 미국 주식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네. 좋기는 하지만 좀 네. 무섭기도 하고 네. 이래도 되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네. 네. 어떻습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종목을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종목마다 순환매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장세예요. 네. 거기에 이제 운 좋게 들어가셔서 잡은 거죠.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네. 그 좀 다른 얘기인데 이제 네. 요즘에 제 지인들이 코인을 그렇게 많이 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지인이라면 40, 50대가 많지 않습니까? 네. 지금 네. 그런데 막 벌었다 하다가 제가 오늘 지금 코인 시장을 봤더니 네. 어제 오늘 네. 센 하락들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고점 대비해서 8,250을 고점을 해서 지금 7,300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네, 우리 원화로 7,300만 원. 네. 7,300만 원인데 달러로는 6만 달러가 깨진 것 같던데요. 비트코인은. 네. 그렇습니다. 코인은 뭐 사실 뭐 저희들이 이렇게 논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서. 아니 근데 이게 왜 하냐면 네, 앞서처럼 이제 미국 주식을 했는데 막 좋잖아요. 네. 근데 이게 거의 이틀 만에 네. 시장이라는 게 투자 시장이라는 게 무너질 수도 근데 있는. 어저께 새로운 인사이트를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유진투자증권의 그 허재환 투자전략 이사님이 계시는데 예. 저랑 같이 방송을 어저께 좀 예. 했습니다. 근데 그 이사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인플레이션의 추이와 비트코인의 추이가 일치되는 현상이 어저께로 데이터상으로 확신을 가졌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 얘기는 그러니까 증시가 좀 안 좋을 것 같다고 하면은 네. 금을 보통 해지를 하는데 상당 부분의 기관 투자자가 비트코인으로 해지를 한다. 인플레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인플레는 같이 가는 흐름이 비트코인 데이터로 나왔다. 그래서 앞으로 비트코인 추이도 우리 인플레이션으로 보자. 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가 어렸을 때 새우깡이 100원이었는데 결국 지금 1,500원, 2,000원 아니냐. 네. 근데 2030년 정도 되면 새우깡이 5,000원, 10,000원 되지 않을까.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같이 물가가 올라가니까 코인도 오른다. 코인도 올라간다고 생각해서 뭐 기온 패트리랑 프로게이머가 2030년 비트코인이 네.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다. 네. 근데 그런 우스갯소리로 얘기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화두는 역시 코인 얘기 작가돼서 그렇지만 네. 코인이 인플레를 이길 수가 있느냐 물가 네. 상승에 대한 논쟁인데 데이터상으로 어느 정도 지금 검증이 돼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어저께 들었었습니다. 네. 참고로 저는 못 이긴다. 부정적인. 네, 저는 패배한다 쪽입니다. 네, 이제 네, 여러 번 네. 말씀드렸죠. 네. 네. 저는 못 이길 것 같아요. 코인이. 네.
네. 그런 한번 쪽이다라는 걸 지켜보시고요. 네, 네. 이상우님 기술적 투자 세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그림이었는데 이 차트가 네. 이제 조금씩 알 것 같고 또 모르겠어요. 우리 상우님 그냥 뭘 막 지금 맞아요. 다 알아요 네, 하지 네, 마시고요. 네. 그렇죠? 네, 계속 맞습니다. 봐야죠. 계속 보시다 보면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린다고 많이 표현들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구간이 한 3개월은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매주마다 업데이트되는 유튜브 보시면서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단 다우 상황 그렇고요. 나스닥 네. 가볼까요? 네, 나스닥은 다우보다는 일단 반등이 좀 세게 올라오면서 전고 구간까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도 여기서 부러질 때 테슬라도 동시다발적으로 부러졌었잖아요. 네. 근데 테슬라는 제가 방송에서 하면서 여기서는 테슬라를 들어갈 수는 없다 하면서 위로 1200달러 근처에서 다시 지금 1000달러를 위협했다가 지금 1000달러 어떻게든 지지하고 있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그 시점에 일론 머스크가 팔았고요. 맞습니다. 자기 네네. 지분을. 네. 참 그런 거 보면 기술적 분석도 공부를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네. 들어봅니다. 네. 그래서 나스닥 지수는 지금 쌍봉 흐름이냐 아니면 여기서 전고를 돌파해서 올라갈 것이냐, 그러니까 둘 다 열려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왜 국내 증시는 이 모양 이 꼴이냐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미국 증시가 위쪽으로 이게 비트코인 얘기를 해서 제가 하나의 뭐 인사이트를 드리자면 비트코인이 저점을 지지하고 위로 올라갈 것 같으면 알트코인들이 순환매가 펼쳐집니다. 예, 우리 네. 주식이랑 똑같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나스닥 지수가 지금 위쪽으로 열려 있으면 네. 많이 열려 있으면 대한민국 증시뿐만 아니라 신흥국 증시가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네. 근데 나스닥 지수가 위쪽으로 좀 막혀 있다 그러면 신흥국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시장은 똑똑하니까. 그렇죠. 네. 시장은 현명하고 먼저 네. 선행해서 전지전능하니까. 그래서 나스닥 지수는 여기서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중장기 흐름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인가 아닌가 그런 신흥국 증시가 체크를 하고 또 신흥국 증시에 있는 외국인 기관 투자 자금들이 어느 정도 회수를 하는 게 아닌가. 근데 그거 참 너무 바닥자리거든요. 국내 네. 증시는. 네. 그래서 현물을 막 팔기보다는 선물 파생을 매도를 해서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하는 요 정도 수준에서 시장을 흔드는 게 아닌가 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메인 아이디어는 네. 현재 나스닥은 15,900, 네. 전 고점이 16,000을 한번 봤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똑같이 다우 지수랑 마찬가지로 9월 고점 구간이 15,395포인트입니다. 네. 근데 최근에 저점 자리가 얼마였냐면 15,543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네. 9월 3일 날 고점이 15,375포인트인데 그 나스닥 지수가 15,500과 300포인트를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면 네. 단계로 하방으로 쭉쭉 내려갈 수 있는데 추석 전후에 하방 자리였던 14,500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근데 또 이것도 지금 당장이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네. 네. 근데 당장의 흐름은 아니고 중기 흐름을 제가 언급을 드린 거고 이제 체크해야 될 거는 바로 11월 10일 날 저점 자리인 15,500포인트를 언제 깨냐예요. 근데 언제 깨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 그러니까 2주 안에 위협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나스닥도 정리를 좀 해보면은요. 네. 그냥 만약에 하락 쪽을 보신다면 무너지지가 않고 1차 하락 관문이 15,500 맞습니다. 정도. 네, 이제 11월 여기가 10일. 그렇죠. 여기가 깨지면은 좀 꽤 밑에 있습니다. 14,500 네, 라인까지죠. 네, 네. 예. 이게 근데 14,500 좀 비슷하네. 네, 14,500 가기 전에 네. 9월 달 고점 자리가 한 번 구간이 있는데 그 자리를 터치했다는 것은 결국은 하방으로 가겠다. 그렇죠. 거기서 살짝 반등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기술적으로는 하락 쪽으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과연 나스닥은 아주 익숙한 그림으로 보면은요. 저희 네. 목돈연구소에서도 주말마다 그 차트 공부를 또 하고 있는데 네, 전 고점이 11월 5일 날 16,053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마치 쌍봉이로 꺾이느냐, 그렇죠. 네, 밀리느냐 네. 아니면은 받고 옆으로 갔다가 이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네. 꿈꾸는 우리의 주린이 쇼의 문선진 대표는 지금 19,000을 네네. 부르신 전문가가 있거든요. 네, 나스닥 19,000으로 네, 가기 네. 위한 제발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시작이냐의 싸움인데 네네. 이게 만약에 쌍봉이 될 수도 있겠네요. 쌍봉이 안 된다 하더라도 네. 헤드앤숄더 패턴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쌍봉이 만약에 아니다 그러면 헤드앤숄더 패턴을 봐야 되는데 네. 좀 어려운 구간으로 가죠. 그러니까 옆으로 행보하는 기간이 더 길겠다. 길어진다. 12월 넘어서까지도 가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고를 돌파하게 되면 헤드앤숄더 패턴도 기다리고 기다려야 돼. 여기서 네. N자 패턴으로 가기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가 리스크적인 부분에 이슈들이 많이 좀 있다 보니까 네. 위쪽으로는 크게 열려 있지는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네. 강보 센터장은 이제 기본적으로 메인 아이디어가 네. 어쨌든 상단은
막혀 있는 네. 그런 상황에서 하락 쪽에서는 항상 관문 체크로 가자라는 네. 말씀이고요. 코스피 가봐야죠. 네, 시간 관계상 이미지 파일을 바로 보면서 네. 유튜브 접속하셔가지고 보이는 라디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약간 좀 복잡한데요. 화면에 보시면 숫자 1번이 보이실 겁니다. 네. 1번 보이시고 2번이 보이시고 3번이 보이는데 이 3번 자리를 이탈하면서 결국엔 국내 증시는 좀 3,000포인트를 이탈하고 좀 2,900 지지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가장 강력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4번 자리를 찍고 나서 아주 빠르게 5번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예. 근데 5번 자리를 왔는데 고점에서 내려오는 추세 라인에 저항이 있어요. 예. 그럼 거기에서 더 이상 밑으로 밀리지 말고 지지를 해주면서 다시 반등세를 보여줘야 되는데 네. 다시 안타깝게 6번 자리까지도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그때 한 4, 네. 5일 전에 지금 6번 네. 보이시죠?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그 6번을 그냥 깨는 게 차라리 낫다. 맞습니다. 네, 네, 아예 네. 와장창 그러나, 깨버리면 네, 주식할 기술적으로 만한다. 네. 반등 국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저 썸네일 정말 이쁘게 뽑으셨더라고요. 황소와 베어의 싸움 이렇게 네. 하셔가지고 결국에는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있을 수 또 있다. 지켜냈어요. 근데 네, 6번을 2,900을. 네. 그래도 이렇게 반등 나왔을 때 반등이 운 좋게 나온 걸 수 있으니까 현금 확보에 대해서 많은 미디어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일단 3,010포인트와 제가 2,990을 지속적으로 강조를 했었던 구간입니다. 근데 네. 어저께 3,011포인트인가 고점을 찍고 2,990 테스트하고 그다음 오늘은 그냥 2,990을 그대로 밀어버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게 좀 아쉬운 그림인데 네. 6번 자리를 지지를 하고 그전 4번 자리인 2,901포인트를 지지해서 쌍바닥 자리에서 반등을 준 것은 상방 포지션 주식 비중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좋은 결론이 났습니다. 일단 네, 기대감도 단기적으로. 있죠, 당연히. 기대감을 네. 했는데 이게 문제가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신용 반대 매매가 일으키기에는 고점 대비 하락폭이 너무 짧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선도하는 미스터 마켓은 반등을 줘서 조금 신용 비중을 좀 더 실은 다음에 네. 그 다음에 하방으로 밀어버리려는 좀 사악한 전략을 잔인한데요? 너무 아쉬운.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썸네일에 네. 그 이러면 다 죽어 하면서 그 오징어 게임의 그 네. 썸네일을 사용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대로 밀어버렸으면 좀 깨지더라도 빨리 깨지고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었는데 네. 좀 아쉬운 부분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반등을 좀 세게 주는 부분에서 옆으로 횡보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기대감을 계속 주는 흐름이 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네. 여러분들 지금 보이는 라디오 보시면 지금 4번, 6번 두 개 보이시죠? 네. 저희가 공부했었던 그런 쌍바닥의 흐름이 일단은 보였었는데 네. 우리는 차라리 6을 지지하지 말고 그쵸. 그때 좀 깨져 버렸으면 네. 예, 그쵸? 바로 제가 밑에 숫자를 네. 박스를 2개를 해놨는데요. 만약 그 자리를 이탈했으면 2,850에서는 시장이 더 흔들리든 신용 물량이 나오든 간에 거기는 엉덩이 매매 자리였습니다. 네. 그냥 포지션 잡아놓고 삼성전자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잡아놓고 편하게 라디오를 즐기실 수 있는 그럼 그런 10% 구간 뚝딱이 되는 맞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자리를 지지해버리면서 레인지가 하단으로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딱 드리면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지지해서 올라오면 좋은 건데 네. 왜 그러냐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를 오늘 살짝 시간 관계로 좀 빨리 네. 공부를 해볼 텐데 예. 2번과 4번을 연결하는 추세 라인이 있습니다. 그 추세 라인이 이 꼭지 자리가 현재 오늘 날짜 기준으로 딱 보면 2,750 구간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2,750보다 더 밑으로 내려갈 수도 그렇죠. 있죠. 더 점점 옆으로 그렇죠. 가니까. 네. 근데 1번을 보시면 1번부터 4번까지 연결하는 추세 라인이 있습니다. 그 예. 자리에 저점 구간이 2,850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6번에서 그대로 밀어버렸으면 2,850까지 딱 찍고 올라갔다가 바닥 따지는 흐름을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있고 가격 조정은 아주 짧게 벌어지면서 결국에는 지금 현재 펀더멘탈로 보면 대한민국 증시가 그렇게 비싼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또 거대 매수가 들어왔을 그렇죠. 텐데 네. 2,850에서는 연기금도 그렇고 네. 들어올 수 있는 스마트 머니도 들어올 텐데 네. 그러지 못하고 올렸다는 것은 옆으로 횡보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기대감만 좀 많이 뿜뿜 해주고 네. 결국에는 안 좋은 결론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라는 기술적 분석적 네, 측면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네. 그러면 아니 강보 센터장이 얘기한 대로 만약 안 되는 경우일 수도 있지 않냐. 바로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데 쌍바닥이면 어쩔래? 네, 쌍바닥이면 어떨래? 그게 네. 어떻게 되냐면 3,050과 3,100포인트 사이에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그러니까 11월 중에 3,050과 3,100 사이를 올라선 다음에 네. 12월까지 넘어가는 흐름으로 고점에서 옆으로 횡보하는 패턴이 나오면 네.
시간적으로 제가 한 12월 크리스마스 전까지 어떻게든 지지해주면 네. 시장은 하방보다는 대한민국의 펀더멘털과 미국 증시와 또 중국 증시의 바닥 구간의 사인으로 인해서 네. 뭐 철강이라든가 먼저 좀 많이 빠진 종목들이 좀 알겠습니다. 버텨주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는 쌍바닥이야. 강보센터장과 의견을 달리 하시는 분들은 네. 3,050에서 3,070을 견고하게 지키면서 네. 연말까지 끌어줘야 돼요. 맞습니다. 네, 그거를 보시면은 네, 네. 또 될 거다라는 네. 반론드리고 네.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기대는 많은데. 맞습니다. 네. 지금 뭐 그 오너가 지금 뭐 북미 지금 네. 출장 20조 투자 가 있죠. 텍사스 오스틴. 네. 근데 그 얘기는 예전부터 있었던 부분이라서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68,000원 밑으로 깨고 내려갈 수 있는데 그 호재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호재가 나오면 나왔네 하고 밀어버릴 가능성도 있는 거고. 네. 근데 기대했었던 거 언론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생각할 수 있는 내용보다 더 큰 호재가 나오면 반등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본질적으로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삼성전자의 뭐 실적이라든가 펀더멘털이 훨씬 좋아지냐 네. 기술적으로 좋아지냐 하는데 기술적으로도 그렇게 썩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등을 세게 해도 그 자리는 청산 자리지 홀딩 자리는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만약에 제 얘기가 틀리게 되면 73,000을 훌쩍 넘어가는 흐름이 나와야 됩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11월 중에 73,000을 훌쩍 넘는 흐름이 나오고 거래량이 동반됐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장 뷰가 달라진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미국 출장은 네. 오히려 거대한 상방보다는 68,000이 깨지는 걸 막는 재료였었다라는 게 지금 메인 아이디어고요. 네. 그렇게 시각을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경우의 수로. 하고 실제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귀국해서 그 재료가 공개될 때 네. 정말 이게 엄청나서 한 73,000원까지 상방으로 뚫어주면 네. 이제 뷰가 또 뷰가 바뀌겠지만 바뀌고 코스피 지수도 아까 말씀드린 3,050과 3,100 사이를 그렇죠. 3전이 가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삼성전자와 코스피는 네. 앞서 말한 것처럼 네. 하방에 대한 준비도 하셔야 된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죠.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기분 좋은 날 이트렌드 강은보 센터장이었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